예,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고향썰전 7회 제3부입니다. 예, 3부는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인한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불매운동이 있죠. 예, 불매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분위기에서 정치권에서는 약간씩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일본을 어떻게 상대하는지 입장차가 약간씩 미묘하게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큰 차이일 수도 있고요. 의원님들의 개인적인 의견도 괜찮고 아니면 당리당략적으로 어떤 대변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의원님이 먼저 민주당 먼저 시작하실까요? 네, 의원님 먼저 하세요. 예. 좀 제가 이 방송이긴 한데 시원하게 한번 욕을 한번 전라도 버전으로 한번 해버리고 싶은데 아, 일본 욕을? 이제 우리 남도에서 통하는 시원한 개안한 욕을 한번 해주고 싶은데요, 일본에게요. 네, 아베 일본에게. 이런 아베. 네. 그래서 끝이에요? 싱겁다. 또 해? 하고 정치적으로 접어? 그래서 배를 갈라서 창자를 끄집어내서 줄넘게 먹물을 확 쫙 퍼불고 막 그런 거. 기자님이 도달하시는데 어디 출신이세요? 아, 도대체? 저도 전라도거든요. 근데 전라도 모든 분들이 이렇게 욕을 하는 게 아니고 약간 거칠게 사셨나 봐. 아유, 저는 교양 있는 사람이죠, 굉장히. 네, 배운 사람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제대로 배우셨네. 욕을. 아니, 요거를 그대로 받아서 복사,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아베에게 전달합니다. 예. 예. 보냅니다, 아베. 아베. 조심하세요. 진짜.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외교 전쟁을 하고 있죠. 경제 전쟁이기도 하고.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과 우리 당에서 하고 있는 일본과의 경제 전쟁, 강경 모드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지지합니다. 지지하고 더 좀 똘똘 뭉쳐서 알차게 좀 해서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좀 고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에 비해서 한국당은 강경 모드로까지는 가지 말자. 좀 소프트한 느낌이에요. 일단은 근데 저는 민주당 의원님들과 한 목소리를 내고 싶은 거는 진짜 이름만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진짜 아베는 양아치예요. 오, 좋다. 네, 이거 진짜 그런 나라 좋아. 양아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진짜 매너가 아니고 저는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저는 친일 모르겠어요. 요즘은 뭐 문재인 대통령님과 의견이 다르면 뭐 친일처럼 자꾸 메모하는 사람들이 많던데 어쨌든 뭐 유치원까만 당연히 껴들지 않을 수가 없는데 네. 반대 얘기하면 친일이 아니라 친일적 발언을 하는 사람들이 친일인 거지. 그러니까 그 친일 발언을 하는 게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한 게 아니라 비판이 왜 아니라 자꾸 우리 일본 이런 단어나 쓰고 말이야. 자 보세요. 그런 분이 그쪽에 계셨잖아. 저는 우리 일본이 뭐야? 우리 일본. 일본 출신인가? 그러니까 저는 최현우입니다. 정현우입니다. 이러면은 제가 최현우예요? 아니잖아요. 이게 말실수다? 이게 말실수죠. 그건 아니고 일단 지금 논지에 벗어나는 거고. 어쨌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님이 좀 저보다 훨씬 더 연륜도 높으시고 좋으시지만 좀 약간 뭐가 불만입니까? 대장으로서 이게 대장이 할 행동인가? 그러니까 예를 어떤 들면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번에 남북 경협을 통해서 일본을 상대하겠다 이 말도 그런데 그 전날인가 그날인가 북한이 미사일 쐈어요. 참 저는 보면 일본을 이렇게 지금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 거는 정말 공감하고 이따가 불매운동 얘기할 때 조금 더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제발 북한도 똑같은 잣대로 보세요. 좀 일본은 이렇게 잘못한 거는 일본은 진짜 우리가 어떤 방식을 써서라도 보복을 해야 되는 건데 북한도 똑같아요. 제발 같은 잣대로 보시고 그리고 대장이라면 정말 이 사태를 수습하려고 하셔야지 확산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이거를 시민분들께서 불매운동을 하시고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그걸 왜 정치권에서 해가지고 수습할 생각이 없으신지 아예 남남이 되고 싶은 건지 생각을 한번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자,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좀 다시 좀 껴들면 그러니까 북한이나 일본, 특히 이제 오늘 주제 일본이니까 일본을 어떤 상대로 볼 거냐에 대한 인식이 이번에 정확히 드러나는 것 같고. 사실 북한 얘기는 안 해도 됩니다, 오늘은. 안 할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렇게 일본과의 경제 전쟁 절대 일본에 다시 지지 않겠습니다. 이런 발언을 하시게 된 배경, 어떤 시계열적인 순서를 우리 복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처음부터 우리가 일본하고 싸우자, 뭐 대척점이 있는 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아베가 지금 이렇게 무슨 반성을 해도 지금 모자랄 판에 지금 무슨 화이트리스트에 우리 한국을 배제하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국가의 리더로서 왜 싸우려고 하냐가 아니라 싸울 땐 싸워야죠. 제가 협상을 하다가 그래서 제가 싸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싸움의 기술인가요? 저는 그래요. 이게 진짜 싸울 줄 모른다. 저는 이게 일본 이게 또 말하면 또 누가 또 친일 뭐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친일 아닙니다. 분명히 저 일본 욕했어요. 양아치라 그랬어요. 보세요. 일본 가만히 생각해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일본은 지금 굉장히 우리 약점만 딱 때렸어요. 쉽게 말하면 스트레이트 한 방으로 딱 때렸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약간 어프어프하면서 싸우는 느낌이에요. 일본은 이성적으로 질렀는데 그러니까 우리 한국은 한국의 감정적이다? 약점을 파악해서 딱 쳤는데 이게 약간 어떤 거냐면 싸울 때 고수는 전략적으로 상대방을 공격하고 하수는 감정적으로 공격해요. 감정적으로 공격하다 보면 헛손질이 많이 생기는 거죠. 이게 지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조금 우리 정부는 우리 시민분들께서 불매운동을 하셔서 시민분들께서 들고 이렇게 불매운동 하시는 거 정말 적극 지지하지만 정부는 냉정함을 가지고 중간에서 앞에서는 싸우더라도 밑에서 물밑 접촉을 하든 아니면은 이걸 사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지금 우리 뭐 국산화 얘기하는데 국산화 지금 하자면 될 것 같았으면 이미 했죠. 그리고 지금 예를 들면 일본 제품을 사서 1,000원에 사오는 거를 우리 국산을 하면 지금 3,000원, 4,000원 해도 그 품질이 안 나오는 거를 지금 당장 이렇게 해버리면은 우리 국민들이 피해가 생긴다는 거죠. 저는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그런 정부적 판단을 꼭 하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쉽게 얘기하면 맞짱 뜨면은 진다. 이기든 지든 우리 국민들 그러니까 약간 전쟁으로 따지면 공성전하는 거죠. 성을 침략하러 가는데 뭐 침략을 되든 안 되든 우리 국민들이 너무 많이 다치는 거지. 피해가 크다. 그러니까 지든 이기든 피해가 큰 싸움이니까 조금 무리가 있는 싸움 아니겠냐. 그러니까 물밑 접촉을 해야 된다. 입이 간질간질해가지고 세게 얘기하세요. 의원님 좀 긁으세요. 아니 여기를 이렇게 하고 싶다고 그 입을 윤리위 제4탄 비례 썰전 찍다가 하행 뭐 이렇게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이런 논리 때문에 우리 국민이 이런 외교전에서 그 다음에 어려운 시국에서 오히려 어려움을 계속 겪게 된 역사를 되짚어 봐야 돼요. 응? 이완용 이런 매국노들 이런 사람들이 매국노. 아니 왜 잠깐만요. 잠깐만. 제가 외국노로 아니 이거 88년생이에요. 잠깐만. 나 진짜 당황스럽네. 제가 착각했나 봐요. 아니 우리나라 때 이완용에 관련 없어. 보니까 이동우 기자님 본색이 지금 나왔네 지금. 싸움 좀 붙이려고. 그렇게 생각해. 난 아니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총력을 다해서 우리가 뜻을 모으고 리더의 어떤 그러니까 방향에 대해서 우리 팔로우십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 그렇게 할 때 하고 그리고 대통령을 좀 믿어주세요. 대통령님을 뭐냐면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물밑 작업으로 외교전 그런 협상 안 하겠어요. 왜 자꾸 진짜 못 그런 믿겠어요. 아니요, 여보세요. 그런 생각을 진지하게 못 믿겠어요. 그런 생각을 왜 안 하시겠어요? 당연히 하죠. 그러나 리더의 어떤 그 뭐랄까 그 가치, 철학을 얘기하는 거죠. 응? 그것에 대해서 하는 거고 그리고 다시 제가 부연 좀 안 됐는데 이렇게 역사적으로 꼭 뭔가 이렇게 나라가 지금 총력을 다해서 할 때 꼭 이렇게 우리가 피해가 더 있습니다 하면서 흔들어댔던 사람들이 있어요. 싸우지 맙시다 이렇게. 네,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일종의 굴종 내지는 뭐 이런 것들 하면서 우리 그런 역사를 한번 되짚어보고 그럼 경제 피해 말씀하셨는데요. 피해가 우리한테 있을지 일본한테 있을지는 더 따져볼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경제학자분들마다 칼럼마다 얘기가 다르잖아요. 우리도 사실 이번 주제하면서 보니까 사실 아직까지는 예측하기 힘들어요. 네네. 그리고 저는 분명히 꼭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국민 여러분,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어떤 무역이든 기타 경제에 의존도를 낮추면 좋잖아요. 우리가 세계 어떤 경제 강국으로 서야 되잖아요. 그럼 언제 할 거냐고요. 언제? 저는
이번 기회에 그렇죠. 이게 기회에 변혁적인 아주 중요한 그렇게 볼수 변혁의 있어요. 타이밍이다라고 기회가 보는 될 수 거예요. 있다. 그렇죠. 맞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덧붙여서 외교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지금은 독립적으로 어떤 의견을 낼 수 있는 단계에 와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판단을 하시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할 때 하자는 겁니다. 독도 문제 이런 거 뭐 외교 분쟁으로 자꾸 끌어들일 때 사실 굉장히 우리가 사실은 부족했어요. 미온적으로 끌려오듯이 했는데 지금까지 미국에 눌려서 우리 네. 목소리가 없었는데 지금은 독단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단계까지 와 있는 건 아닌가. 우리 국민들은 저력이 있지 않습니까? 똘똘 뭉쳐서 하고 그리고 분명히 정부를 좀 믿어주시면 팔로우십을 해주시고 불매운동 같이 가열적 해주시고 정부는 협상력 이게 발휘하고요. 경제가 우리가 지금 좋으면 모르겠는데 이제 문재인 정부 와서 지금 경제가 계속 이렇게 받아치는데 여기서 정의원님? 이거 지금 좋은 핑계거리 생기게 삼으시면 안 돼요. 저는 아니 그거예요. 난 경제도 말해. 경제 파탄 얘기하는데 데이터가 다르다니까. 경제가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다는 데이터도 많은데 왜 자꾸 자기들만 생각하는 그렇게 데이터를 갖고 해. 시민분들 만나보면 얘기는 달라요. 아니 삼기 신도시 시민분들께서 부동산 그것도 무슨 어디서 그 가져가지고 그 금액 데이터 차이지 가지고 떨어지고 있어요. 어쨌든 중요한 건 지금 그게 아니고 경제 어렵지 않아요. 경제요. 이런 얘기 하면 또 네. 자영업자분들 네. 요거는 공격. 네, 요거는 넘어가고 네. 불매운동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은 이게 불매운동은 여러분들은 불매운동 참여하고 계신가요? 어제 우동 드셨죠? 소바 드셨나 그래요. 제가 알아요. 제가 우동 일본 거예요? 아니 우동 일본 거죠. 국산 재료로 만든 우동 그러니까 있잖아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우리가 의원님 무분별적인 차가 저기 닛산? 네? 기아. 네. 그런데 이게 제가 사실 정확한 포인트를 찝으신 거예요. 우리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취지가 우리 국민들에게 피해를 최소화시키자. 일본 음식점 가지 말자가 불매운동으로 가면 안 되고 정말 우리가 진짜 일본에게 타격을 줄 수 있는 것들로 포커싱을 해야 되는데 이러면 우리가 오히려 아까 제가 헛손질 얘기를 했는데 그러다가 날 때릴 수가 있다는 메이드 거예요. 인 재팬에 대해서 이제 그렇죠. 관심을 가져야지. 그렇죠. 거기에 대한 우리가 포커싱을 맞출 필요가 한국에서 있다. 만든 키티 캐릭터를 가지고 문제 삼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상. 이제 고양시에 그런 기업이 있더라고요. 우리 고양시에 일본 캐릭터를 프린트하는 그 화장지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가 피해를 볼까 지금 되게 염려하고. 그래서 맞아요. 우리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그런 걸 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또 반영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야당분들 추경 빨리 이렇게 하셔서 하시죠. 협박하는데요? 자, 어쨌든 그게 아니라 그래서 불매운동은 또 불매운동대로 하는데 저도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마음적으로는 저는 참여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 정치권에서 하는 이렇게 주도하는 게 전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이게 서울 중구인가요? 민주당이죠, 거기. 한국당인가? 서양호 중구청님. 네, 민주당이죠. 민주당. 자. 그 세금 써가지고 오케이. 아유, 정말 답답합니다. 걸려들었어. 자, 답답합니다. 지금 이게 그러니까 시민들의 어떤 이런 것들에 정치인들, 정치권이 개입을 하는 게 맞냐 틀리냐의 지금 논쟁인데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요. 지금 우리 고양시에 첨예한 이슈, 3기 신도시 왜 같이 거기 참여해서 하고 계세요? 예. 정치인들 같이 하고 계시잖아요. 아니, 3기 신도시로 가는 게 아니라 아니요. 그러니까 아니, 그게 저는 아니라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시민들의 어떤 이런 집회나 이런 운동, 캠페인에 왜 정치가 선동하냐고 하는데 하고 계시면서 왜 선동은 그런 얘기를 하죠. 안고 집회 가지 있고요. 집회 가지 마시고 참석합니다. 현수막 제일 먼저 거신 분들이 누구시냐고요. 근데 제가 요게 핵심은 뭐였냐면은 요 말씀하신 핵심은 관이 주도했을 때 일본과 그러니까 정부는 즉 관은 일본과 협상을 주도해야 되는 쪽인데 혹시 협상에서 나쁜 빌미를 제공하지 않겠느냐 이제 맞아요. 그런 우려를 하시는 시민들이 맞아요. 있습니다. 꽤. 그러니까 이제 공과사를 구분하자는 거예요. 국민들은 우리가 알아서 우리 할 일 할 테니 관에서 할 일 따로 해라. 우리가 열심히 할 테니까 우리 신경 안 써도 돼. 뭐 이런 그러니까 식의 입장인 거죠. 중구청의 시민들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뭐 바로 처리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근데 맞아요. 여기서 이제 여기 혹시 관의 범위를 청와대까지 보시는 건가요? 천하대는 관인가요, 민인가요? 관이죠. 관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우리 기자님도 방금 관이 주도하는 거는 그럼 그러니까 불매운동을 하자는 불매운동을 이 청와대도 주도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아니요, 청와대는 불매운동을 네. 주종하고 있다기보다는 지금 외교 무능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중구청의 사례 외에 관이 주도해서 지금 정치권이 주도해서 불매운동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우리 고양시에 보면 고양시에서 뭐 이제 민주당 지역위원장들이 1인 시위도 하고 캠페인
캠페인을 할게요. 캠페인. 네, 좀 네. 부드럽게 쓸게요. 시민운동. 그럼 뭐 의원님들도 하고 있어요. 지금 시민운동. 시 의원님들도. 그래서 하자매 지난번에 아니, 그러니까 이런 국민들의 그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치인들이 뭐 대변을 하고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해요. 민주주의하고 정치인들이 개인적으로 저는 불매운동 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문제가 될까요? 근데 그거랑 이렇게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차들에게 이렇게 시위 1인 시위 그거는 형태로 또 하는 건 좀 우리에게 다르지. 민감한 그 피켓팅. 네, 피켓팅. 어쨌든 저는 약간 예. 그래서 약간 좀 이번에 우리가 빨리 해결을 해야 된다. 제일 나이스한 방법은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한 거를 다시 원상복구시키는 게 제일 빠르고 나이스한 방법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우리 배제됐잖아요, 지금. 그게 방법이 있습니까? 아니,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할 건데. 말을 돌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나이스한 방법이다. 근데 아비한테 욕해야겠네. 네, 이겁니다. 굉장히 열받는 거예요, 이게. 저도 꼭 아니 자꾸 껴들게 돼 죄송해요. 오늘은 이상하게 분위기가 그렇게 되네. 계속 딴지. 끼어드세요. 네네. 아니 야당 우리 정치인들이 제일 무능한 정치인이 뭐냐면요. 대안 없이 비판만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좀 주세요 답을. 강경화 장관님 바꾸세요. 아니 장관이 장관이 바뀌면 보세요. 대안이 생기는 거예요? 보세요. 외교 지금 갑자기 무능이고 잘하고 계신. 잘하고 계신다고요? 아유 나는 지금 북한, 중국, 러시아 어쨌든 지금 그게 주제가 아니니까. 아니 자, 얼른 넘어가지 마시고 그러니까 내가 마무리 저는- 안 했어요 지금 말. 네네네. 자 그래서 우리 중앙에 계신 우리 야당 우리 의원님들 그러니까 대안을 줘보시라고요. 똑똑하신 경제 책사들 많이 계시잖아. 그러면 이 당국에서 어떻게 하라고? 싸우지도 마라. 대안도 없어. 아니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아니요. 그래놓고 자 문재인 대통령께 남북 경협을 아까 얘기하신 남북 경협 왜 꺼냈어요? 이렇게 일본이라고 하는 큰 어떤 외교의 대상, 경제 무역의 대상인 일본이 세척이 되면 그 다음에 우리는 이 경제 낭국을 어떻게 타개할까? 가까운 곳에 북한이 있으니 어떤 그렇게 나름의 대안을 제시하신 오히려 거잖아요. 정의당에서 어떤 카드를 내놓은 게 있기는 합니다. 한일 군사협정을 우리가 카드로 쓰고 요것을 흔들어 보자. 저는 이거 개인적인 생각, 우리 저희 당 입장인지 모르겠지만 한국당은 그런 대안이 혹시 어떤 카드가 그러니까 있습니까? 저는 이게 중앙당에서 내놓은 건지 정확히 지금 파악이 안 된 상태인데 저는 미국이 개입하게끔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이 좀 많이 힘을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의원님이랑 제가 얘기를 좀 싸우면은 중재는 제3자가 하는 게 맞아요. 야, 미국이 중재하길 바란다. 아니면 미국이 중재해 주거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물밑 접촉을 그러니까 하거나. 의원님, 그러니까 어떻게 미국이 중재할 수 있냐고요. 그거 중재하게 하려는 카드, 구체적인 카드가 그래, 필요한 거죠. 그게 어렵다는 거지. 뭐 물론 쉽진 그런 않죠. 카드를 민주당에서도 생각하지 않은 건 아닐 것 같아요. 쉽지 다 방법을 않은데. 써보는데 잘 안 되지. 이게 사실 정치는 나라가 참 힘이 약해. 국민들이 먹고 살게끔 해주는 게 정치인데 지금 제가 아까도 줄기차게 비판하는 게 약간 지금 정부가 이런 상황에 딱 닥쳤을 때 보면은 딱 성격이 나오잖아요. 현실보다는 너무 이상에 가까워요. 너무 약간 지금 약간 철진한 약간 민족주의 같은 게 살아나는 느낌이에요. 19세기 같아. 그러니까 조금 우리 정부는 현실주의를 아예 배척을 하면 안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민족주의 배척하시는 분 아니시죠? 이상해. 이상해. 갑자기. 민족이 대동 단결에도 모자랄 판에 여기서 지금 갈라치기를 하려고 하고 그러죠. 그때 정부가 없었고 지금 우린 정부가 있는 상태예요. 철진한 민족주의 아까 의원님 조선일보 안 좋아하시죠? 저요? 저 조선일보 무슨 근본 없는 공격이세요? 이건 이상합니다. 아니 오늘. 갑자기 예. 막 민족주의 조선일보 생각이 자꾸 나네. 이상하네. 조선일보 아니 조선일보 자. 다시 한번 나중에 한번 조선일보 네, 다뤄요. 어쨌든. 우리 두 분은 이제 그만하시고 네. 불매운동은 뭐 각자 알아서 하는 거니까 사실. 맞아, 자유예요. 네, 자유인 그래서 것이고. 차 어떻게 안 팔아? 닛산 차 안 파는 거야? 아, 이따가 자꾸 돈부리 먹으러 가자고. 돈부리 먹으러 가자고. 알겠습니다. 스시는 먹자. 두 번째 차가 토요타였나? 네? 아, 진짜예요, 근데? 아니에요. 이상한 분이네, 진짜. 정말 이상한 사람이. 알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뭐 국민들, 시민 여러분들, 예. 지금 우리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불매운동 정도입니다, 실제로. 예. 그 정부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거기에 뭐 참여하시는 거, 뭐 개인적인 자유예요. 자유지만은 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네, 저도 예. 그렇게 생각해요. 기자님 마무리하시기 전에 예. 그 오늘 저희 7회 방송이 조금 이렇게 라이트해진 감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주시는 게 시청자분들 놀라시겠다. 애들 왜 이렇게 이게 깝치냐. 설명이 필요한가요? 저희 항상 이렇게 방송하려고 노력했는데 드디어 이게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까지 너무 점점 빼가지고 주제가 너무 무거웠어요. 예. 여러분들 앞으로 이렇게 약간 자유롭게 편하게 방송을 하려고. 그러니까
일부 시청자분들께서 개인적으로 연락이 와서 젊은 시의원들이라 조금 재미 위트도 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저희 오늘 그런 컨셉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좀 방송을 20분 이내로 짧게 네. 찍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3부는 20분이 넘은 것 같아요, 지금. 사과하세요. 예. 고향썰전 제7회 3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다음 8회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